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동기와 여부에 따라서 통신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동기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동기식 전송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동기식 전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번에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배웠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네, 통신 규약이라고 그랬죠.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약속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배웠던 게 프로토콜의 기능을 또 배운 적이 있어요.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자르는 것, 단편화, 다시 합치는 것, 재조립, 그 다음에 뭐 캡슐화, 그 다음에 뭐 다중화, 뭐 주소 지정, 오류 제어, 에러 제어, 뭐 흐름 제어, 뭐 등등등 해서 그때 배웠던 게 같이 배웠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동기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동기화가 조금 어려운 용어였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나중에 할 거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동기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토콜에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토콜의 3요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구문, 의미, 타이밍이 있었죠. 구문, 의미, 타이밍. 구문은 신텍스, 문법이었고 의미는 말 그대로 프로토콜이 의미하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설명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네, 타이밍은 순서와 속도와 관계 있다고 했습니다. 순서와 속도를 맞추는 것.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바로 동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식 전송과 비동기식 전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식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송수신 장치가 동기식 전송은 송수신 장치가 데이터 전송이 언제 시작할지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리 약속한다.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역을 우리가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떤 순서로 어떤 속도로 통신을 할 것인지 미리 이것을 이제 클럭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제 통신 이 속도가 있는데 그 클럭을 똑같은 클럭으로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내용이 있죠. 송수신 장치가 같은 주파수로 동작한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아야지 서로 통신이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속도면은 통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주파수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라고 배웠죠. 주파수라는 용어는 뭐 아날로그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클럭은 주로 디지털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기식 전송은 한 문자 단위가 아니라 여러 문자열을 한꺼번에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대량으로 전송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에 반해서 비동기식 전송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제 동기식 전송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순서와 속도를 미리 약속을 안 하겠죠. 미리 약속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송수신 장치가 주파수를 일치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하고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 비트나 정지 비트란 용어 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비동기식 전송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조금 더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기식, 비동기식. 이렇게 놓고 저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보통 동기식은 이제 뭐 기차나 전철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비동기식은 택시를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구분하는데 좀 편하실 거예요. 먼저 동기화, 즉 이제 동기화는 순서와 속도를 맞추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를 일치시키는지 아까 미리 약속을 하는지. 동기식은 미리 약속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동기화가 필요하죠. 비동기식은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가 기차나 전철을 타려면은 미리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에 출발하죠. 그러니까 미리 약속된 시간에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택시는 그렇지 않죠. 약속된 시간이 이제 시간이 아니고 그냥 택시 필요한 때 이제 타면 되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동기식 전송은 회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회선이 중심이 되고 그 회선에 어떤 것을 태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전철에 기차에 사람이 타든 물건이 타든 뭐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반면에 택시 같은 경우는 비동기식은 데이터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출발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데이터가 출발할 시점, 그때 비로소 이제 회선이 이렇게 통신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게 비동기식 전송이고 회선이 중심이 되는 게 동기식 전송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기화, 약속이 필요한 것 동기식, 불필요한 것 비동기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송 단위가 이제 보통 동기식 전송은 블록이나, 그러니까 대량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으로 전송할 때 블록이죠. 또 다른 용어로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프레임 이런 용어를 써요. 프레임, 가끔 이제 문자나 문자열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OSI 참조 모델을 할 때 이 계층에서 사용하는 전송 단위의 이름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전송 단위의 이름 PDU라고 합니다. 그 PDU의 이름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다 그러니까 용량이 이제 양이 많은 거죠. 블럭도 양이 많은 거고 프레임도 양이 많은 거고, 한 문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주로 문자가 모인 이런 문자열들을 보낼 때 사용한다. 다 양이 많은 거죠.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기차를 타려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탈 수 있죠. 많은 양을 보낼 때 기차나 전철을 타는 거죠. 그에 반해서 택시는 작은 양을 보낼 때 이제 타는 거죠. 그럼 비동기식 전송은 그러니까 작은 양 뭐가 있겠어요? 주로 바이트나 또 여기는 이제 문자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로 뭐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문자열을 전송한다고 했는데 문자 방식의 프로토콜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BSC라고 불러요. 이 용어는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바이너리 싱크로너즈 컨트롤 바이너리 싱크로너즈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BSC 프로토콜 하면은 문자 중심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BSC는 주로 동기식, 여기 이름에도 싱크로너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로 동기식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 비동기식에서도 가끔 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양쪽 다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구분입니다. 이것은 전송 단위. 그 다음에 전송 방식이 있는데, 전송 방식은 동기식은 전이중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이중, 반이중, 그 다음에 이제 단방향, 심플렉스, 듀플렉스. 듀플렉스는 이제 전이중과 반이중, 풀듀플렉스, 하프 듀플렉스로 나뉜다 그랬죠. 이 전이중, 그 다음에 비동기식은 반이중. 자, 스펙상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송 방식은 크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개발할 때는 이 상태에서 개발이 됐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로 동기식은 전이중에서 보내있고 비동기식은 반이중에서 보낸다는 거지. 이게 동기식 반이중에서도 동기식 전송을 사용할 수 있고 전이중에서도 비동기식 전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쉬는 기간, 휴지 기간, 그러니까 쉬는 기간이죠.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두 방식에 이제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지 기간 또는 데이터 간격. 동기식 방식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전철을 탄다고 봤을 때, 사람이 안 타면 전철이 가지 않나요? 전철이 멈춰 있나요? 기차가 가는데 사람이 안 탄다고 기차가 멈춰 있나요? 사람이 안 타더라도 전철은 시간이 되면,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약속된 시간에 와서 사람이 안 타더라도 그냥, 이제 계속 빈 채로, 데이터가 없이 그냥 계속 이제 이동을 하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식 방식은 이제 휴지 기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간격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휴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비어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거기서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어떤 특정 역에서 계속 쉰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약속이 딱 되어 있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출발하는 게 동기식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택시는 데이터가 이제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멈춰 있다가 사람이 오면은 택시가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중심이란 말을 아까 이제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휴지 기간, 데이터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혀 안 다니는 그 시간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왜 기차나 전철, 택시로 구분하는지 알겠죠? 거의 이게 이제 두 개로 구분하시면 거의 맞아요. 대용량 전송에 적합한 거, 전철이 대용량에 적합할까요? 택시가 적합할까요? 전철이 당연히 적합하죠. 그래서 동기식 방식이 대용량에 적합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전철하고 택시를 연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전송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전송 구분은 이 동기식 방식은 동기 문자라는 것으로 구분해요. 동기 문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전송 제어 문자라고 합니다. 전송 제어 문자. 전송 제어 문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PPT에 있는 표 있죠. 여기 동기 문자 이렇게 돼 있죠. SYN 이렇게 되어 있죠. 싱크로너즈의 약자입니다. SYN. 이제 동기하겠다. 이 시간 약속을 해야 되니까 클럭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비어있는 시간대에 이렇게 싱크 문자가 계속 흐릅니다. 이제 싱크 문자가 가고, 그 다음에 뭐 STX라는 것도 있네요. 거기에 스타트 오브 텍스트라 그래서 이제부터 데이터가 전송할 거다 라고 나타내 주죠. 이렇게 이제 스타트 오브 텍스트 다음에 바로 데이터가 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시작할 거다, 나 이제 출발할 거다 이런 뜻이죠. 이제 전철로 말하면 출발할 거다고 이런 이제 동기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끝나면은 이제 데이터가 다 끝났다고 하면 ETX, end of text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프레임에서는 프레임뿐만 아니라 프로토콜에서는 헤더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타트 오브 헤더 해서 이제 헤더가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SOH라는 게 또 있어요. SOH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안 나온 게 이제 EOT 많이 쓰는 것만 몇 개 해볼게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만 생각나는 대로 지금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EOT 이제 End of Transmission. 트랜스미션 전송이니까 이제 전송이 완전히 끝났다. 데이터 링크가 해제된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BCC는 에러 체크할 때 쓰는 거예요. 에러 체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터 이것을 이제 트레일러 또는 이제 그 FCS라고 부릅니다. 이 계층 프로토콜 할 때 이것은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나중에 다 하겠는데 ACK 긍정응답 에크날러지죠. 그 다음에 부정응답 NAK 네거티브 에크날러지가 있고, 그 다음에 DLE 이런 게 있어요. DLE는 좀 중요한데 D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링크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금방 이제 봤던 동기 문자들 있죠. 제어 문자들 SYN, STX, ETX, SOH, EOT 뭐 이런 등등의 문자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STX 문자를 보내면 이것은 이제 데이터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데이터 자체에 STX라는 문자를 보낸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실제 제어 문자인지 문자 자체 STX인지 구분을 해야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C 언어나 자바나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어떤 이스케이프 문자 같은 거 있었죠. 특수 문자 앞에 이제 역슬래시, 이제 뭐 한글 윈도우 같은 경우는 원자 표시 이런 것들을 붙여서 역슬래시 n이니 역슬래시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럼 뉴라인이고, 그 다음에 뭐 역슬래시 탭이다 그러면 이제 탭 문자죠. 역슬래시를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역슬래시 두 번, 이렇게 원자 표시 두 개 해야지 원자 표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앞에 붙는 이런 것들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전송 제어 문자 자체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전송 제어 문자가 DL이에요. 이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트랜스페런시 문자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투과되는 투명한 문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회선에서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을 안 해요. 우리가 실제로 이것까지 계산하면은 이 프레임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없는 셈 치고 유령 취급을 하죠. 이 이스케이프 문자도 없는 셈 치는 거죠. 이 앞에 이스케이프 역슬래시나 원자 같은 것을 이제 비슷합니다. DL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식은 알아봤고, 우리가 동기식은 프레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여기 박스, 이게 이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 문자나 뭐 문장 그리고 뭐 제어 문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비동기식은 훨씬 간단해요. 이제 비동기식은 뭘로 되어 있냐면 전송 구분을 뭘로 하냐면은 이제 중간에 쉰다 그랬죠. 휴지 기간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쉬었다가 출발할 때 나 출발한다고 하는 이제 신호만 하나 있으면 되고, 다 끝났을 때 나 도착했어 하는 신호가 하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동기 문자는 스타트 비트와 시작 비트와 그 다음에 종료 비트, 엔드 비트, 보통 엔드 비트라고 하지 않고 스탑 비트라고 하죠. 스탑 비트, 종료 비트. 이것은 이제 문자기 때문에 한 문자를 주로 물론 비동기로도 문자열을 보낼 수가 있지만 주로 이제 아까 바이트나 문자를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한 문자를 보낸다고 치면은 스타트, 여기서 출발할게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쭉
뭐 쭉 이렇게 가다가 쭉 01, 01 뭐 이렇게 가다가 쭉 쉬어요. 이제 쉬고 있어. 휴지 기간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보내기 시작할 때 나 데이터 갈래 1 이렇게 보내면 지금부터 데이터 갈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01, 01, 0001 하다가 마지막에 0으로 끝나면 여기가 이제 정지 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비트, 정지 비트. 물론 이제 1비트가 더해지기도 하는데 페리티 비트 체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기본 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쉬는 거죠, 쭉.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면 스타트 비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비동기식은 훨씬 작은 단위의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비트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여기는 문자였죠. 동기식은 문자였고 비동기식은 비트다. 요거에 이제 요걸 구분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비동기식, 동기식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이해를 해 두시고, 뭐 달달로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전철과 택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구분을 조금씩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그 네트워크에서만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도 동기식, 비동기식 이런 용어가 나온다 그랬죠. 스레드 같은 거 처리할 때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동기식과 동기식, 비동기식과 네트워크의 동기식, 비동기식은 약간 달라요.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릅니다. 거기서 이제 물론 시간대를 맞출 필요가 있냐, 약속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비슷한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에서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럭을 이렇게 같은 클럭을 맞추는 이 속도가 중요한데, 이제 속도보다는 프로그램에서는 순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동시에 어떤 일을 같이 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동시에 어떤 일을 같이 해도 될 때, 어떤 이제 태스크가 있으면은 어떤 이제 일이 있으면 뭐 이제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웹서핑을 한다. 완전히 동시에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비동기식으로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것들은 동기식 방식은 어떠냐면 앞에 것이 끝나야지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그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밖으로 나갈 때 만약에 이제 옷을 입고 뭐 모자도 쓰고 뭐 안경도 쓰고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동기식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기식 방식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가야 될 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안경하고 뭐 모자를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자를 쓰면서 안경을 쓸 수 있나요? 네, 같이 쓸 수 있죠. 모자도 쓰면서 한 손에 왼손에 모자 들고 오른손에는 안경 이제 들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쓸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비동기식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다. 동시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거꾸로 이제 양말을 먼저 신고 신발을 신는 거는 가능해도 신발을 먼저 신고 양말을 신는 거는 불가능하죠. 다시 신발을 벗고 신어야겠죠. 이렇게 순서가 명확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일들은 보통 이제 비동기식 프로그램이 이제 최초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대부분 동기식으로 이제 스레드라는 것들을 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동기식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스레드를 좀 배우고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비동기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한다든지 해서 이제 비동기의 효율성, 굉장히 효율적인 동시에 처리하니까, 동기식은 뭔가 태스크가 시작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지 그 다음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결과가 안 오면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비동기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들어온 순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르죠. 들어올 때 그것을 처리해주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에는 동기식을 많이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비동기식 프로그램 기법을 좀 배워서 학습이 되면 이게 재밌거든요. 그 깨달지 못할 때는 왜 이렇게 어려워 하다가 이제 해보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빠져들어서 이제 비동기식 그 프로그램 기법에 꽂혀가지고 모든 것을 또 비동기식으로 짜기 시작해요.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금방 같은 아까 같은 그 양말하고 신발 제가 예로 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이제 고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말을 먼저 신고 신발을 신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명확히 어떤 태스크에 순서가 명확히 지켜져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비동기가 효율적이고 뭐 좋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동기식으로 짜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뭐 이거 뭐 네트워크 시간이니까 프로그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 이제 해보자면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순서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물론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도 중요한데 이제 그에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은 속도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 동기식 비동기식에는 이제 그에 반해서 프로그램에서는 속도보다는 순서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게 동기식 비동기식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지금 문제를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이 관련된 문제만 발췌했기 때문에 위에 문제 번호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전송 방식은 송신기와 수신기에 동일한 클럭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 보고도 이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뭐였죠? 예, 동일한 클럭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동기식이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블록이라는 용어도 나왔죠. 동기식 전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 비동기식 전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비동기식 전송 택시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약속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클럭을 일치시키지 않고 보내는 방식이고 소규모에 적합하고 데이터 중심이고 시작 비트와 스타트 비트와 이제 스탑 비트가 있다. 뭐 이런 등등 해서 이제 조금 배웠던 걸 연상시키고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문자도 전송되지 않을 때는 통신 회선은 예비 상태가 된다. 이것은 안 배웠으니까 넘어갑시다. 나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 문자를 전송할 때마다 동기화 시킨다. 맞죠? 이제 동기식 방식은 한꺼번에 동기화를 시키죠. 여러 문자를 대용량이니까 문자열이나 블록 프레임을 전송하는 거라고 했고 이것은 이제 한 개씩 전송하는 것을 비동기식 방식이라고 했죠. 각 비트 블록의 앞뒤에 시작과 정지 비트, 이것도 시작 비트, 정지 비트가 나오면 무조건 비동기식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전송한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할 때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에러가 있는지 점검을 할 때 쓰는 게 페리티 비트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배우진 않았지만. 그러면 자동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에서 나온 어떤 문자도 전송되지 않을 때는 통신에서는 예비 상태, 예약된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배운 동기 문자 중에서 SYN 동기화 문자 있죠. 이제 속도를 맞추는 SYN이 평상시 데이터가 흐르지 않을 때는 SYN 이 동기 문자가 계속 전송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해요. 이것을 싱크. 그 싱크를 마치기 위한 그 동기 문자가 전송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예비 문자, 예비된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전송의 형태로 데이터 전송에 앞서 수신 시간을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송신 측에서 동기부호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뭐겠어요 이거는? 뭐 굉장히 쉽죠. 동기부호를 사용해서 데이터 전송에 앞서 수신 시간을 얻도록 하는 방식. 수신 시간은 그러니까 수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대역을 맞춘다는 얘기고, 그죠? 동기부호를 사용하니까 동기식 전송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정보 전송의 형태로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 이거 뭐 금방 아까 했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트워크 관리사에서도 많이 나왔고 오래 전에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처리 기사나 다른 시험에도 시작 비트, 스탑 비트, 정지 비트가 있으면 무조건 비동기식한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동기식 전송과 비동기식 전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제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면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한 대로 전철과 택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 꼭 해주시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